여러분, 혹시 해저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이빙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나요? 오늘 함께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나요? 자신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잠수함을 타고 어둡고 깊숙한 저 밑바닥까지 탐험해봐요. 준비됐나요? 그럼 입수할게요. 여기는 수면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물고기와 온갖 해양동물들. 안녕하세요. 수영하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네요. 그럼 이제 슬슬 더 내려가 볼까요? 모두들 안녕. 수심 20m 부근입니다. 전혀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좁은 곳곳마다 산호초가 포진해 있어요. 저기 봐요.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스쿠버 다이버들이네요. 이곳에선 전문기구 없이는 수압을 견디기 어려워요. 수심 40m에 이르면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과도 작별을 해야 해요. 이들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역이기 때문이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수심 60m까지 내려오니 범고래와 마주쳤어요. 범고래들은 이 정도 얕은 수심이라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종입니다. 이들은 또한 최상의 포식자이기도 해요. 범고래들을 이길 수 있는 천적은 없어요. 수심 70m에서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류로 알려진 고래상어를 만났어요. 최대 60톤까지 나가는 친구들도 있죠. 게다가 수명도 매우 긴 편입니다. 몸집이 큰 만큼 오래 살 수 있나 봐요. 고래상어는 약 130년 가까이 살 수 있어요. 밖을 한번 보세요. 만약 스쿠버 다이버들이 보인다면 이분들은 진짜 업계 최고의 능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수심 100m 위치에서는 감압증에 걸리기 쉽거든요. 표면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도 걸릴 수 있어요. 운이 좋다면 이 부근에서 거대한 참문어를 볼 수도 있어요. 차가운 물에 서식하는 이들은 이 지점부터 수심 약 2000m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두워질 거예요. 수심 150m 부근입니다. 표면에서 내리쬐는 빛 중 단 1%만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나머지 99%는 물에 흡수돼 버렸어요. 더 내려갈수록 더 어두워질 거예요. 저기 보세요. 수심 200m 부근까지 내려오니 거대한 상갈치가 우리 잠수함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바다뱀 목격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간혹 이 친구들이 수면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항해사들과 수영하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죠. 이 친구들은 11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누구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좋아요. 우린 이제 수심 300m 부근에 내려왔는데 잠깐만. 저 밖에 흐느적거리는 건 뭐죠? 뭔지 알아요. 바로 키다리개예요. 저 다리들 좀 보세요. 마치 거미 같지 않아요? 그나저나 이 친구들은 다리에 비해 몸통이 매우 작아요. 긴 다리에 비해 몸은 고작 0.5m 정도밖에 안 크거든요. 더 내려가 볼까요? 수심 500m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흰수염 고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 아니라 이 밑으로는 이 고래들도 내려갈 수 없다고요. 굳이 더 깊이 내려가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미 위에 먹을 거 천지니까요. 이것만으로 고래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생물인지 알 수 있죠. 이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 중 가장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물과 육지를 통틀어서요. 쉿! 혹시 들리시나요? 긴 수염 고래들이 멀리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소리예요. 이 모든 건 소파 채널 혹은 해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통은 수심 600m 부근에서 시작되지만 장소마다 달라요. 물의 층이 나뉘면서 음파 전달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그로 인해 소리가 없어지기 전 수천 미터까지 퍼지게 됩니다. 지금 막 수심 830m에 도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를 거꾸로 세워서 물에 넣어도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이제부터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은 해저 부근입니다. 괴상하고 흥미로운 생명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중 하나는 거대 오징어입니다. 전설에서만 등장하는 친구로 수심 900m 부근에서 서식합니다. 원반만한 크기의 눈이 달린 생명체입니다. 향유 고래들은 이 오징어들을 버터구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오징어들도 반격할 힘은 가지고 있어요. 둘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한 암흑입니다. 미드나잇 존이라고 불리죠. 수압이 너무나도 세서 특수한 잠수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단 몇 초 만에 짓눌려버릴 거예요. 게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이죠.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수심 1100m 구간에 도달하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화산인 웨스트 마타를 만나볼 수 있어요. 2009년에 마지막으로 분출했고 당시 원격 조종 기계를 통해 그 장면이 포착됐어요. 수심 1280m 부근, 산압기로 유명한 백상아리를 볼 수 있어요. 이 부근에서 아주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야는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지 냄새로 방향을 찾아요. 그래서 먹이를 사냥하는데 햇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깊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북이로 알려진 장수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들은 어떻게 상어를 따돌리는 걸까요? 커다란 그물 보셨죠? 이곳 수심 1500m 부근에서는 일명 아무거나 걸려라 낚시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 거대한 그물은 해저 바닥을 훑으면서 걸리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에게는 끔찍하고 가장 치명적이죠. 수심 1830m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깊은 부근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깊은 틈 사이를 물로 가득 채우면 이렇게 멋진 장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심히 움직인다면 수심 2000m 부근에서는 어두운 영역에서만 서식하는 블랙 드래곤 피쉬를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공포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이 아주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꿈에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이제 향유고래들과 작별을 해야 하는 깊이 2250m에 도달했어요. 고래들이 내려올 수 있는 최대한 깊은 곳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내려올 일도 없어요. 블랙 드래곤피쉬를 사냥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냥당할 수도 있겠죠. 아마 아닐 거예요. 크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향유고래는 19m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이라고 불리거든요. 저 덩치에 대적할 수 있는 생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잠수함의 조명이 강해서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수심 3000m 부근에 자라는 이 멋진 해저 산호들을 보지 못했을걸요? 어떤 바다에서든 찾아볼 수 있지만 특수 다이빙 장비 없이는 보기 어려워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수심 3700m. 이제 전 세계 바다의 평균 깊이에 도달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탐험이 시작됩니다. 심연으로의 탐험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생물들이 이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서운 건 생물뿐만이 아니에요. 심연의 상층이라고 볼 수 있는 수심 4000m 부근의 수압은 마치 코끼리떼가 여러분을 짓밟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하지만 그 압력을 느낄 틈도 없이 일순간에 짓눌리게 될 거예요. 수심 4500m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는 최악의 생물들과 마주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길고 삐뚤어진 이빨과 먹이를 유혹하는 안테나를 머리에 단 아귀를 만날 수 있어요. 가장 용감한 사람마저 눈을 질끈 감게 만들 흉측함입니다. 하지만 제일 최악은 블랙 스왈로어입니다. 장어같이 생긴 이 생물체는 신축성이 뛰어난 위장 덕분에 자신보다 2배는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쯤에서 조명은 끄고 싶네요. 굳이 이 흉측한 것들을 보고 싶진 않으니까요. 뭐라고요? 그래도 궁금하다고요? 아휴, 알았어요. 계속 가보죠. 더 아래로 가보면 여태껏 인간이 발견한 배들의 잔해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배가 보일 거예요. 1914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SS 리오 그란데는 수심 5760m 부근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침몰한 지 55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게 놀랍지 않아요. 이제 가장 깊고 어두운 해저 영역에 다다랐어요. 바로 마리아나 해구로 진입합니다. 공식적으로 수심 6000m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자와 탐험가들에게 가장 덜 알려진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저 아래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곧 알아보겠지만 아직 도착하려면 좀 남았어요. 그 전에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어류인 분홍 꼼치입니다. 수심 7900m에 서식하는 이 친구들은 반투명한 몸으로 가장 높은 압력을 견뎌내고 있죠. 그래서 몸 안이 보여요. 조명을 끄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게다가 가장 높은 압력을 견디는 물고기라고 하기엔 생김새도 무척 귀여워요. 이제 더 내려가 봅니다. 여기에서는 물고기나 척추 동물은 찾아볼 수 없어요.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래도 새우나 무척추 동물 그리고 미생물 정도는 있어요. 이제 이 부근부터는 챌린저 딥이라고 불러요. 마리아나 해구의 하층부로 깊이는 1927m입니다. 드디어 지구의 바닥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거의 와본 적이 없죠. 그리고 알려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곧 이 해저 바닥의 비밀을 하나씩 찾아내겠죠? 오늘 영상에서 유익하고 재밌는 걸 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잠수하러 가기 전에 약 2000여 개의 멋진 영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골라 클릭하세요. 항상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